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경제가 가장 안 좋다고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 상반기를 잘 극복을 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총선이 이어지는 후년까지 상당히 이 반전의 기틀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박 조짐, 이제 조금 우리가 희망적인 얘기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참 이재명 또 민주당 이런 그야말로 두 얼굴 내로남불, 지금 우리 보리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그런 것만 이게 너무 자주 하면은 또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논평을 해드리는 제 입조차 사실 부끄럽습니다. 네, 저도 이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야 좀 이렇게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뭐 제1야당 말씀드렸듯이 새는 정말 아주 먼 길을 가야 하는 새는 좌우 날개가 건강해야 됩니다. 좌우 날개가 균형 있게 날갯짓을 해야 아주 이 마라톤 레이스 이상의 그런 레이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좌우 중에 한 날개가 삐걱거리고 병들고 시들고 하면은 한쪽 날개로 어떻게 독수리가 그 먼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그 만주 시베리아에서 철새들이 많이 나올 때, 이 양날개가 아주 신선하고 힘있게 이거 날갯짓을 해야 대한민국 저 서천 뭐 이런 데 와서 이삭 주워 먹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가죠. 바로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 또 이 좌파도 건강하게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 날개 물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아주 우리가 엄중한 시대입니다만은 특히 이쪽 내로남불 그 모습이 지나치게 많이 보이는 이 위장 좌파. 네, 저는 뭐 진보라는 말을 그들에게 붙여주고 싶은 마음은 털끝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 진보 세력은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 세력은 없다. 그들은 진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합니다. 촛불 혁명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듯이 우리는 진보 정당이야. 그리고 난 진보 세력이야. 진보파야. 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죠. 왜? 보수는 좀 칙칙한 이미지가 있고요. 진보는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합니다만은 글쎄요, 유럽이라든가 또 이들 정당 구조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 택도 없습니다. 진보 세력, 이거는 그야말로 위장 진보 세력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대박 조짐이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좀 뭡니까? 그래도 참 저런 거라도 있어야지라고 하는데 글쎄요, 왜 어떤 대박 조짐이 일어날까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전용기 편으로 아주 근사하게 아주 수십 명을 대동을 하고 왔는데요. 이름이 빈살만, 저 사진이 보이죠? 빈살만이 어제 와서 오늘 점심에 지금이겠네요. 지금 이제 12시가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시에 저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오찬을 지금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이번 그 출장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무려 한국과 21개 사업에서 도장을 찍을 일만 남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규모가 600조 원이 넘습니다. 600조 원. 600조 원은 물론 한국이 다 수주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저도 뭐 경제부 기자도 꽤 오래 했고 또 대학 시절 전공도 경제 경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 중에서 좋게 200~300억 정도의 한국의 수주는 가능하겠다. 지금 사우디에서 총 보따리를 풀 게 6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소한도 100조, 많게는 한 250조 정도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우디의 왕세자가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는 사우디는 그야말로 뭐 우리하고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그 로얄 킹덤 왕족이 모든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아주 힘께나 쓰는 제 2인자 정도 되는 그런 그 직위를 갖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는 그 특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네옴시티는 우리의
이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그렇지만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이죠. 네옴시티라는 사우디가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펼치는 아주 대형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인데요. 건설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 건설 쪽이 중동 특수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한 기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의 영화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개요 저기에 이제 뉴타운, 우리나라 뉴타운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큰 신도시죠. 신도시 말하자면 우리 뉴타운은 하나의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지만 분당이라든가 일산처럼 이른바 신도시 개념으로 면적을 한번 살펴봐 주시오. 조금 키워주세요. 2만 6,500 서울의 44배 벌써 단위가 다르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가 서울 면적의 44배 그러니까 저 광활한 그런 아주 뭡니까 모래 사막을 이제 거대한 아주 신기루가 펼쳐지는 대형 신도시가 건설된다. 2030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8년 뒤에 완공을 하는 그야말로 아주 그레이트 대형 공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두 번째 방문을 하는 것은 대개 방문을 하기 전에 이제 사전 조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에 상당한 기회를 보장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아주 대박이다. 대박 조짐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수소도 8조 원, 철도도 2조 원. 여기에 보면은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 표를 사우디와 MOU 체결한 한국 기업, 이 정도 되면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철도는 현대 로템, 로템이 철도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기술력이 가장 좋다는 그 기업이죠. 또 고부가 정밀화하는 롯데, 화학은 DL 케미칼, DL은 뭡니까? 대림입니다. 대림. 대림, 석유, 화학, 이게 DL 케미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린 수소는 삼성과 한전, 또 암모니아는 한전, 모듈러 주택은 삼성물산 건설사업부, 석유 가스는 대우건설, 스마트파는 코롱, 주조 단조는 두산 에너빌리티, 샤인 프로젝트는 S-오일과 현대건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과 MOU를 체결했거나 체결하러 지금 이 왕세자가 방문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대략 계산을 하면은 100조, 최소한도 100조 이상이 한국 기업, 대한민국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대박이라고 표현할 만하죠. 윤석열 정부가, 모처럼, 안에는 지금 내부에는 각종 정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만은, 눈을 돌려 밖으로 보면은 이런 좋은 일도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지만, 아주 거대한 수십조에 해당하는 잘하면 최대한 250조 정도로 우리가 관측은 하는데요. 250조 정도의 국부를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기회를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대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 정부의 대박 조짐 이란 말을 했고요. 아직 MOU 단계니까 대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김칫국 를 또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대박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저 가치 중립적인 그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윤 정부가 아무튼 경제 쪽에서 실마리를 펴서 그 불씨가 그대로 민생으로 옮겨지고 그래도 정권 교체를 했더니 더 이 삶은 좋아졌다. 그리고 역시 정권 교체하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모아지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연결이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경제가 가장 안 좋다고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 상반기를 잘 극복을 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총선이 이어지는 후년까지 상당히 이 반전의 기틀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는 크게 지금 경기라든가 또 여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개선될 조짐이 없는 것이죠. 아마
아마 정쟁은 내년 상반기가 최악으로 빠질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상반기에 경제를 앞세워서 민생을 좀 더 보듬고 하면은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올해보다는 훨씬 더 자주 볼 것 같다는 그런 제 예측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고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보리수님 그렇죠? 네, 박요새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박요새님. 앞으로 자주 제가 박요새님을 불러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MOU 체결 후 실질적인 공사 수주까지 성공하도록 실무진들이 잘 하세요. 라고 왕도리님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MOU 체결은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는 양측에서 아주 긍정적, 우호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U자가 언더스탠딩이죠.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라는 그게 MOU입니다. 이른바 양해각서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양해각서. 네. 그렇군요. 김정자님, 반사치님, 또 박연사님. 네. 좋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의 대박 조짐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살만 앙세자가 이제 한국을 떠날 때쯤 되면은 각 기업들이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하고 희소식을 잇따라서 전해줄 수가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드디어 날이 왔다. 어떻습니까? 수험생들이요, 수능 부시러 가지야. 예,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수능일. 아마 집에 먼 친척이라도 한두 명의 수험생들은 있기 마련일 텐데 오늘은 다행히 이른바 수능 때마다 그 한파, 수능 한파라고 그러죠. 네, 저 때는 수능이란 말이 없었고요. 학력고사 또 예비고사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대략 이제 그 세대구나라고 얘기를 할 때죠. 예, 학력고사 또는 예비고사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 6시 반에 그 고사장으로 갈 때 입김이 그냥 허나려고 또 어머님이 잘 시험 보라고 이렇게 도닥이는 그런 모습이 좀 선한데요. 다행히 오늘은 수능 한파는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참 수험생들한테는 그래도 몸에 따뜻한 온기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인 것이죠. 시험 자체는 누구라도 아주 살떨리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통과 의식입니다만은 그래도 날씨라도 저렇게 따스한 그런 햇살이 아까 우리 김나영님 말만 따나 창 틈으로 따스한 햇살이 오네요. 글쎄요, 지금 한참 2교시가 끝났나요? 2교시 끝나고 지금 아마 수험생들도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일 텐데요. 부디 3년 동안 또 중학생까지 포함하면 6년 동안 잘 닦은 실력들 빠짐없이 답안지에 꼭꼭 잘 써 넣기를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교육열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정말 세계가 주시를 하는 그런 거라 경쟁 그 자체가 수능 그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따야 원하는 대학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이 치열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혹시라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못 봤다 하더라도 또 재수를 한다 손치더라도 인생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5년 10년만 지내도 그때 시험 한번 잘못 본 거 또 재수를 해서 1년 늦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인생에 아무 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좀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인생 전체로 봐서는 길게 봐서는 정말 아주 이 한 티끌만큼 그런 의미조차 없으니까 여러분들 결과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크게 속상한 일이 없기를 제가 부디 빌어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만평인가요? 만평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난이도, 이것도 역시 수학 능력이네요. 비나이다. 윤정권 예산안 2023 예산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아니라 수학이네요. 수학 능력 시험. 그렇죠. 이 현수막에 거대 야당 상대 국힘. 비나이다. 우리 윤석열 정권이 지금 예산안 국회죠. 그런데 거의 예산안을 이 윤석열 정부 쪽에서 요청하는 거는 다
오는 족족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 살짝 집어넣은 예산안은 다 통과시키고 그게 바로 야당의 거대 권력의 횡포라는 것을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3년 예산 수학 능력 시험 이걸 잘 빗댔네요. 거대 야당 상대한 국힘은 저렇게 아주 가벼운 이 가방을 들고 별 힘이 없으니까요. 윤 정권 예산안이 제발 비나이다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매우 고난도의 지금 예산안 통과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둘째도 수능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도시락 배달을 왕돈이님의 둘째가 수능을 보고 있군요. 그렇군요. 왕돈이님, 오늘 아마 둘째 수능을 최선을 다해서 잘 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담하게 결과를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